하늘에 둥실둥실 초고속으로 날아다니는 비행기. 비행기는 기본적으로 사람을 수송하는 업무가 많다 보니 몸체가 큰 개체가 많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크더라도 지금 소개해드릴 비행기에 비하면 조그맣게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비행기들 하나면 하늘을 뒤덮을 정도의 크기니까요. 오늘은 세계에서 가장 큰 비행기 탑9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그럼 영상 시작할게요. 9위 투폴레프 TU 160. 길이 54.1m, 폭 55.7m, 높이 13.1m의 초음속 전략 폭격기 투폴레프 TU 160. 초음속 항공기로서 사상 최대의 항공기이며 가장 거대하고 무거운 전술기이며 최고속 폭격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대 속도가 무려 시속 2200km라고 합니다. 또한 20톤의 자유낙하 무기를 2개나 실을 수 있죠. 가장 강력한 비행기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67년 소련의 주도하에 개발이 시작된 초음속 전략 폭격기 프로젝트는 1972년 TU-160을 개발했고 TU-160은 1981년 12월 19일 초도 비행까지 무리 없이 성공하게 됩니다. 하지만 1991년 말 소련의 붕괴와 우크라이나의 독립선언, 계속되는 미국의 압박 등으로 완성된 개체를 폐기하기도 하고 러시아가 다시 사오기도 하는 등 많은 우여곡절을 겪게 되었죠. 현재는 러시아에 최소 16대의 투폴레프 TU-160이 운행되고 있으며 많은 개량을 통해 더욱 강력한 개체로 거듭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실전 투입도 되고 있고요. 세계에서 가장 거대하고 무거운 폭격기라니 무섭지만 참 멋있기도 한 그런 비행기인 것 같습니다. 8위 보잉 7478. 길이 76m, 날개폭 68m, 높이 19m의 보잉 777-9가 나오기 전까지 가장 긴 비행기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었던 항공기입니다. 2021년 차기 대한민국 대통령 전용기로 5년 동안 임차하기로 결정된 비행기이며 미국 대통령의 전용기 에어포스원의 기종이기도 하죠. 747 시리즈는 1969년 첫 비행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하늘의 여왕으로 군림했었지만 사발 여객기, 대형 항공기로 제작된 만큼 기름값 상승 등 과도한 유지 비용과 운영 효율성 저하 등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첨단 기술의 발전으로 연료가 훨씬 절감되면서 더 많은 운항거리를 자랑하는 비교적 작은 덩치의 이발 여객기 선호로 인해 현재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과거부터 하늘을 제패하던 네이밍 747과 드림라이너의 기술을 대거 적용해 수많은 장점을 갖추었던 보잉 7478. 제작 당시 보잉사는 300대의 수요를 기대했었지만 아쉽게도 그 기대에 못 미치는 판매량을 보여주었고 보잉사는 2020년 7월 2일 2년여 뒤 생산하는 비행기를 끝으로 보잉 747 기종 생산 종료를 발표합니다. 너무나도 많은 업적을 남겼으며 전세계 항공산업을 크게 발전시키는 주역으로 활동한 전설의 비행기 시리즈의 퇴역이라니 아쉬우면서 귀감이 되는 사례인 것 같습니다. 7위 에어버스 340-600. 길이 75m, 폭 63m, 높이 17m의 에어버스 340-600 중단거리 노선의 여객기만 제작하던 에어버스가 1980년대 중장거리 노선을 운행하는 비행기를 계획하게 됩니다. 하늘의 여왕이라고 불리던 보잉 747을 대체하기 위함이었죠. 시작은 좋았지만 끝이 좋지 않았습니다. 한 번 비행 시 항속거리를 14,350km까지 늘렸고 최대 자석수를 475개로 비약적으로 늘렸지만 편도로 길게 가는 것보다 한 차례 경유한 뒤 운행하는 것이 보다 경제적이라는 판단과 경쟁사인 보잉의 비행기 777보다 이착륙 수명이 짧다는 판단으로 많은 항공사의 외면을 받았고 A340의 주문량은 급감했습니다. 그렇게 적재 중량과 항속거리를 더 늘리는 등의 개조를 했지만 이 역시 기체 중량의 증가로 가성비가 떨어지게 되었고 2010년 이베리아 항공의 A340-600이 인도된 것을 마지막으로 2011년 11월 단종되었습니다. 처음에 강력한 4개의 엔진으로 거리 운항 시간 제한을 전혀 받지 않아 장거리 여행의 정수라고 호평을 받았지만 기술의 발전으로 이도저도 아닌 애매한 포지션으로 남아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있는 비운의 항공기라고 할 수 있겠네요. 6위 보잉 777-9. 76m의 길이와 71m의 폭, 높이 19.7m의 보잉사의 최신 비행기 보잉 777-9. 지금까지 가장 길었던 상업용 항공기였던 747-8을 제치고 가장 긴 길이를 가진 상업용 비행기가 된 기종입니다. 보잉사는 이 비행기가 전 세계에서 가장 크고 연료 효율성이 좋은 이중 통로기가 될 것이며 훌륭한 승차감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항속거리가 무려 13,500km에 달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죠. 탄소섬유 복합 소재로 만든 날개와 첨단 기술이 들어간 신규 엔진 등은 연료 소비와 배기가스 배출량 및 운항 비용을 경쟁 제품에 비해 10%나 줄여줄 수 있다고 합니다. 2020년 1월 25일 첫 비행을 했으며 조만간 하늘을 누빌 준비를 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보잉 777-9 앞으로 많은 기대를 해봐도 좋을 만한 비행기임에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5위 로키드 C5 갤럭시. 길이 75m, 폭 67m, 높이 19m의 초대형 군용 전략 수송기 로키드 C5 갤럭시. 이름만 봐도 멋이란 게 폭발합니다. 미국은 1960년대 중반 C141 스타리프터 수송기를 전략화하여 제트 수송기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C141 수송기는 전차나 장갑차를 수송하기에 부족함이 많았고 미군은 초대형 수송기를 계획하게 되었죠. 그렇게 만들어진 로키드 C5 갤럭시. 이 초대형 군용 전략 수송기는 122.4톤의 화물을 적재할 수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 단일 품목으로 운송 시 탁90 2,580만 개, 폭스바겐 비틀 100대, F15 전투기를 2대나 운송할 수 있는 수치입니다. 정말 대단한 성능을 자랑하는 수송기였지만 잘못된 설계로 초기에 수많은 문제를 초래하여 보안의 보안, 미군 무기개발계획 최초로 10억 달러 1조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된 사업으로 기록되기도 합니다. 이런 비하인드가 있지만 로키드 C5 갤럭시는 다양한 곳에서 활약 중인데요. 베트남 전쟁에서 수많은 미국인들을 대피시키는 데 사용되기도 했으며 중동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돕기 위한 물자를
공급하기도 했죠. 현재 성능 개량을 통해 미 공군은 2040년까지 이 수송기를 운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4위 스튜어트 런치. 길이 73m, 폭 117m, 최대 이륙 중량이 59만 kg의 초대형 비행기 스트라토 런치. 이 압도적인 날개폭을 가진 비행기는 위성 발사를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탑재물을 성층권까지 운반할 수 있죠. 최대 23톤의 화물을 싣고 11km 고도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공동 창업자인 폴 앨런이 설립한 스트라토 런치는 스페이스 X와 협업무산, 창업주의 죽음 등으로 많은 위기를 겪었지만 2019년 10월 케르베로스 캐피털 사모펀드에게 매각되어 현재 초음속 무인비행체 탈론 A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탈론 A는 최대 마 6, 시속 7344km의 속도를 내서 자율적으로 비행할 수 있는 비행 개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탈론 A를 성층권까지 운반할 수송선이 바로 지금 소개해드리는 초대형 비행기 스트라토 런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원래 위성 발사용으로 개발되었지만 앞으로 초음속 무인 비행체를 수송할 차세대 비행기가 되겠네요. 제도약하는 스트라토 런치 응원합니다. 3위 휴스 H4 허큘리스. 길이 66m, 폭 97m의 초거대형 항공기 H4 허큘리스.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 해군 잠수함 유보트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수송로를 개척하기 위해 개발된 비행기입니다. 이 비행기는 개발 당시 2대의 전차 또는 750명의 완전히 무장한 군인들을 장거리로 실어 나를 수 있었다고 하는데 1947년에 이 정도의 수송이 가능했다는 건 가히 압도적인 성능을 지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개발 작업의 지연으로 테스트 비행도 하기 전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나버렸고 이 초대형 비행기는 쓸모가 없어졌죠. 이 프로젝트는 취소가 되었고 더 이상의 지원은 없었습니다. 아예 뜨지도 못할 뻔했지만 1947년 11월 2일 첫 테스트 비행을 시도, 물로부터 이륙하여 21m 뜬 채 시속 217km의 속도로 1.6km를 나는데 성공하게 됩니다. 그렇게 휴스 H4 허큘리스는 첫 비행이자 마지막 비행인 테스트 비행을 끝으로 지금까지 안전하게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다고 합니다. 전시의 제약으로 기체의 대부분을 나무로 제작했지만 이 비행기에 접목된 기술들은 대단했고 향후 항공기술의 발달에 큰 영향을 주었다고 전해집니다. 2위 안토노브 안 225 무리아. 길이 84m, 폭 88m, 높이 18m의 소련의 항공기 제작사 안토노브가 개발한 화물기 안토노브 안 225. 현재까지 비행하고 있는 모든 항공기 중 가장 큰 규모를 가진 항공기입니다. 이는 2004년 기네스북에 기록되기까지 했으며 공허 중량 및 최대 이륙 중량이 가장 무거운 항공기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실용적인 측면에서 부적합하다고 판단. 1988년 생산된 이래 단 한 대뿐이 생산되지 않은 기운의 비행기이기도 합니다. 본래 이 비행기의 주 목적은 구소련의 우주왕복성인 불알과 불안과 그 관련 장비 자재의 수송을 위함이었고 기존에 쓰이던 안토노브 안 124의 확대 및 개량판으로 개발되었습니다. 하지만 소련의 붕괴 이후 우주 계획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끊기면서 민간 수송기로 전환을 모색하게 된 비행기입니다. 가성비가 굉장히 떨어져 비행하는 경우를 손에 꼽았던 비행기였지만 안토노브 안 225는 최대 250톤이라는 엄청난 수송 능력을 갖추고 있었고 전시 상황에 구호품 등을 수송하거나 코로나 비상사태가 도래하자 유럽에 중국산 마스크를 배달하는 등 현재 다방면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1위 카스피안 시몬스터. 길이 92m, 날개 길이 37m, 높이 21m에 달하는 세계에서 가장 긴 길이를 가진 비행기 카스피안 시몬스터. 1966년부터 1988년까지 세계에서 가장 크고 가장 무거웠던 비행기였습니다. 이 비행기는 소련의 초대형 위그선 프로젝트로 제작되었죠. 위그선이란 수면 바로 위에 떠서 시속 수백 킬로미터로 저공비행하는 선박을 말합니다. 무튼 이 거대한 반비행기는 군용과 군안 구출용으로 만들어졌으며 많은 사람들의 기대와 박수를 받으며 탄생했죠. 하지만 이 비행기가 가진 거대한 크기는 설계 과정 속 매우 많은 어려움을 초래했고 제작된 1966년부터 실사용 없이 15년 동안 주야장천 테스트만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1980년에 테스트 도중 파일럿의 실수로 카스피안 시몬스터는 바다로 추락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인양하기엔 너무나도 거대한 크기 때문에 바닷속으로 가라앉고 있는 비행기를 회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그대로 방치해버립니다. 이게 이 비행기의 최후였죠. 어마무시한 별명과 세계에서 가장 큰 비행기라는 타이틀에 걸맞지 않게 너무 허무하게 끝나버린 프로젝트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비행기 참 멋있습니다. 자동차처럼 언제 보더라도 가슴이 떨리네요. 아직까지 마음 깊숙이 소년 감성이 남아있나봐요. 한층 젊어진 느낌인데요. 정말 나 진짜 어려지는 거 아니야? 개소리 멍멍. 그리고 초대형 비행기들은 대부분 과거에 만들어졌다는 게 참으로 신기한 것 같습니다. 마냥 과거라고 해서 기술이 없던 게 아니었군요. 지금 회자되더라도 참 대단하다고 느낍니다. 이 영상으로 가르침을 하나 더 받았네요. 뜻깊은 교훈과 다양한 상식을 알아갈 수 있는 너무나도 유익한 자말람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거 너무 과했나? 이상 차트로 말하는 남자 자말람이었습니다. 말차님들 사랑해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뿅!